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남모 씨 말고 그 딸도 가담을 했다.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피해자 한 분을 지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함 이런 건 여쭙지 않겠고요. 다만 그 네네. 가능한 범위에서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 준비생이세요. 네. 그러면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지금 전세를 1억 1천만 원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대출은 9,900만 원 정도 받았고, 어허. 이제 근저당일 기준으로 18년도인데 18년도에는 1억 이상은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1억 1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잃을 것 같습니다. 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집이 그 남모 씨 딸이 네. 소유하고 있다는 그 집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들어갈 때 서류 이런 거 떼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그쪽에서 이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네, 부동산에서 떼봤는데 네. 이제 근저당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 여기 신고가가 높으니까 아마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아마 재산상의 문제는 많이 없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들이 공제증서랑 이행보증서를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집주인과 집주인 아버지에 대한 재력을 되게 많이 자랑을 하셔가지고 과시를 하시면서 절대 경매에 넘어갈 일 없는 물건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할 만한 물건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중개사도 혹시 같은 패였습니까? 네네. 그때 지금 구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작년 7월 달쯤에 이제 집주인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정권 교체로 인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혹시나 매매를 하시거나 안심전세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이미 퇴거를 좀 요청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딸이라는 분이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2월까지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무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12월 달에 갑자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 우리 입주민들 전부 모시고 1층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모여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9,900이 지금 대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세요? 방금 전에 몇 마디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9,9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세 대출이었어요? 네, 전세자금 대출 그 땡카오라고 거기서 받았거든요. 예? 어떤 거요? 그 카카오 대출이라고. 예.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정도까지 그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당시에? 네, 1억까지는 가능하다고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때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세 이자를 얼마 내고 계세요? 이자는 지금 4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네, 그래서 관리비까지 다 합하면은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발생을 했고, 그럼 지금 그 집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경매에 넘어가진 않았는데 집주인이 전부터 계속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말을 했었고 저 입주민 중에 몇 분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여가지고 그 은행 담당자랑 미팅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매매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얼마를 빼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사라. 네네. 그럼 조금 더 대출 이런 거 알선해 주겠다. 네네.
아, 그럼 거기 이제 같이 그곳에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은 피해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전부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전부 다. 그럼 같이 공동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나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그 딸이라고 하는 그 집주인은 혹시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눈 적은 있어요? 그 실제로 본 적 있냐고 말씀해 예, 주신 건가요? 예, 예. 네. 그때 그 12월 달에 1층에서 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예. 네,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고, 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그 12월에 네. 그러니까 그럼 12월에는 그냥 입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네, 그때도 그 안심 전세로 바꾸거나 훨씬 매매가 그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를 하겠냐라는 의사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취업 준비생이시라고 했는데 한 달에 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만 이자 관리비까지 해서 60만 원이면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충당을 하다가 지금은 부모님의 돈을 빌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부모님도 지금 이 전세 사기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잃은 돈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 안 뵌 지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집에도 안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 얼굴 보기가 좀 힘들. 아이고, 참.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일단 저희는 정부한테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이게 전대 비문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기꾼 집단들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두 환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닌 이제 전세금을 그냥 온전히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어제 이러면 공공 매입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문제가 된 이 집들을 사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딱 잘랐던데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경매 그러니까 유예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최장 6개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6개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원희룡 장관은 소송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아마 미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게 어떤 뜻이세요? 이제 재산 모으기도 힘들고 제가 이 빚을 언제까지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대출을 해준 쪽에서는 일단은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을까 뭐라고 이제 연락 오는 건 아직은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지금 그 보증금 다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은행이 또 그러니까 또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 집주인이라고는 그 남모 씨 딸 있잖아요. 네네. 그 지난해 12월에 만났을 때 네. 이게 그 당신 그 아무개 딸이자 그러니까 맞냐고 그렇게 이제 추궁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 네. 그때 맞냐고 물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이제 딸은 맞는데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안 좋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입주민들 모르게 후순위 근저당을 30억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 건축왕 측근에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다라는 말만 일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지금 인터뷰 좀 마무리했는데 무슨 뾰족한 지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 사기꾼 집단한테 이렇게 얼매이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저한테 손해라고 생각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취업 준비 이력서도 많이 넣고 그렇게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예. 사실 그 3월 달, 2월 달까지만 해도 진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일상 잘 추스리기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